350만 도민 모두가 감시자가 되는 시간, 감시자들 반갑습니다. 이하롬입니다. 우리 지역의 크고 작은 이슈와 정책들을 꼼꼼히 감시하고 우리가 바로 이 지역의 주인이다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입니다. 오늘도 함께해 줄 네 분의 대표 감시자들 인사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본격 감시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은요, 창원시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창원시 하면 의원님은 가장 먼저 어떤 게 떠오르세요? 이미지? 계획도시? 계획도시. 예, 그리고 공원이 많죠. 다른 시도에 비해서. 예, 그리고 자전거. 네. 그렇죠. 저는 경남 하동 시골 출신이라 창원하면 이렇게 했어요. 공장과 공단이 많은 도시, 그다음에 그냥 큰 도시 이런 게 많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창원 감시자들 우리가 이제 프로그램 하고 이후부터는 시내 남북버스 도시, 뭐 그다음에 안상수, 그다음에 행정의 어떤 시스템이 좀 개선이 필요한 도시, 그런 좀 부정적 이미지가 조금씩 생기지 않는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창원에 처음 왔을 때 참 수많은 공원을 보고 그 푸르름을 보고 참 놀랐던 기억이 있는데요. 공영자전거 누비자도 있고요. 참 그동안 창원시는 이렇게 친환경 도시를 앞세워 왔습니다. 실제로 환경수도 창원이라는 표어 아래 환경 분야 올림픽인 남사르 총회까지 개최를 했었죠. 그랬던 창원시가 최근 북면 지역에서 불법 관로를 묻고 오폐수를 낙동강에 무단 방류했다는 사실이 KBS 단독 보도를 통해 밝혀지면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환경 수도의 위상도 한순간에 물거품이 됐습니다. 그래서 준비한 첫 번째 감시 리스트는 오폐수 몰래 버린 창원시 딱 걸렸네입니다. 네, 이 사건 정황 자세히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어떻게 된 거죠? 창원시가 북면 일대에 발생한 오폐수를 일부를 이제 정화 없이 낙동강으로 방류한 것인데요. 지난해 4월과 올해 6월 두 차례 걸쳐서 이제 불법이죠. 하수관로 2개를 설치해가지고 북면 일대 생활하수와 또 인근의 마금산 온천지구에서 나오는 오폐수를 낙동강으로 이렇게 하수관로를 이용해서 이제 방류를 한 것인데요. KBS가 이제 최초로 단독 보도를 한 뒤에 이제 창원시도 이 방류 사실을 시인을 했죠. 그러면 그동안 한 얼마나 되는 양의 오폐수가 방류가 된 건가요? 최소 하루 한 200~300톤 규모로 한 1년 이상 방류한 곳으로 추정이 되는데요. 특히 이제 주말과 공휴일에는 온천 단지에서 나오는 하수가 이제 주말에는 또 사람들이 많이 몰리니까 두세 배 이제 양이 증가하면서 이제 맨홀 뚜껑이 심지어 열리면서 이렇게 넘치는 원류 현상도 발생했는데요. 창원시가 임시 하수관로를 설치해서 넘치는 오폐수를 이렇게 하천으로 이제 빼냈던 것이죠. KBS 이번에 보도를 보신 분들은 아마 보셨겠지만 그 기자가 밑에 들어가죠. 그랬더니 지천 바닥에 뻘이 거의 한 1m 이상 쌓여 있는 그런 것도 보였고요. 예, 어마어마합니다. 인근 온천단지에서 배출된 인분과 청소 소독제 등이 뒤섞인 오폐수가 흘러 넘친 겁니다. 악취가 진동하는 하천 바닥에는 오폐수 찌꺼기가 최대 1m 이상 쌓였습니다. 이곳에 흘러나온 이 오폐수가 그대로 우리가 지금 식수를 먹는 낙동강의 본류로 합류가 되는 이런 어마어마한 사건이죠. 실제로 이 무단 방류가 일어난 곳 근처에 취수장이 있었다면서요? 예, 방류 지점이니까 창원 시민의 식수원인 본포 취수장과 불과 2~3km 거리에 있었는데요. 본포 취수장 원수를 쓰는 곳, 그러니까 진해 석동 정수장인데요. 진해 구민이 이 물을 식수로 지금 이용하고 있는 상황이죠. 창원시는 원수와 정수 수질 기준이 일단은 모두 법정 기준에는 적합하기 때문에 먹는 물은 안전하다고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불법으로 방류를 해놓고 법적 기준에 적합하기 때문에 안전하다, 물 먹어도 된다 이렇게 한다는 것이 어불성설인 것 같고요. 실제 이게 KBS 보도가 나간 직후에 창원시하고 진해구청에다가 항의 전화가 이제 빗발쳤다고 하죠. 그리고 창원시 홈페이지 시민의 소리 글에 가보면 딱 나옵니다. 기사를 읽고 너무 황당해서 말이 안 나옵니다. 불법을 막고 관리해야 할 창원시가 버젓이 인분이 섞인 오폐수를 낙동강 상수원에 버리다니 이게 무슨 행태입니까? 시 자치제가 이런 행동을 하다니요? 시민들에게 수돗물 깨끗하고 하다고 안전하다고 끓여 먹으라고 하고 얼마 전부터 지역 축제나 전시회 가면 K워터도 그렇게 많이 가져다 놓더라니 관련 부서 공무원들 시장 전부 옷 벗고 죗값을 치르십시오. 이런 글들이 이제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이번 사건이 더 황당한 건 시의 관리 부실 이런 게 아니라 시가 주체적으로 나서서 환경 오염을 시켰고 주범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해결을 할 수가 있을까요? 완전 어이가 없죠. 네. 그러니까 이 불법을 감시해야 될 그 지방 정부가 스스로 불법을 자행한 거죠. 불법으로 관로를 묶고 거기다가 1년 6개월 이상 오폐수를 흘려보낸 거죠. 이거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심지어 이 사건이 제가 보다 보니까 이미 2014년에 그 창원시 의회 의원들이 시정 질문했었어요. 예, 해가지고 김동수 예. 의원도 요구를 했었고. 사실은 창원시에서 이렇게 불법을 저지른지는 모르고 네. 오폐수가 지금 너무 심각하고 그 쓰레기 그 하수도 정말 처리장이 지금 이미 이제 꽉 찼으니 증설을 하든지 빨리 대책을 세워라라는 그런 시정 질문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창원시 관계 공무원들은 다 알고 있었던 거죠. 이것이 만약에 이번 창원 그 KBS 보도가 없었더라면 지금도 계속 오폐수를 흘려보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정말 악몽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지금 이 문제가 발생하게 된 원인이 어디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될지 모르겠지만 우선 북면 신도시 얘기부터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좀 거슬러서 따져볼 필요는 있어요. 그러니까 지난 2008년 8월에 그 북면 지역에 이제 북면 하수 처리장이 완공이 됐는데요. 당시에 하루 처리 용량이 12,000톤이었어요. 그러니까 당시에 그 마금산 온천을 포함해도 북면 지역의 하수량이 3,000톤 안팎이었고요. 2014년까지만 해도 하루 평균 한 7,700톤 정도니까 12,000톤 처리 용량에는 여유가 있었던 상황이었죠. 그런데 이제 북면에 아시다시피 그 감개지구, 무동지구 대단히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면서 이제 도시 개발로 인구가 이제 계속 유입되다 보니까 2015년부터는 하루 10,000톤 이상의 오폐수가 이제 유입이 된 것인데요. 올해는 북면 하수 처리장 하루 처리 용량에 이제 육박하는 한 11,600톤이 유입이 됐고요. 여기에다가 이제 마금산 온천단지에 이제 하수까지 합쳐지니까 12,000톤은 이제 부족하게 된 것이죠. 그 오폐수가 좀 넘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 기인한 것이죠. 전 의원님, 당연히 이거 우리 건설 해보셨지 않습니까? 아파트 단지 들어서면 당연히 하수량 늘어날 거 생각해가지고 당연히 그에 맞춰서 증설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실? 우리 강기태 총장님 말씀 정말 맞습니다. 도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기반 시설을 먼저 해야 됩니다. 상수도, 하수도, 전기 시설, 물론 여기에 들어간 하수 처리장까지 당연히 증설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문제는 10여 년 전에 북면 신도시 조성 계획 당시에 인근 북면 하수 처리장 용량을 3배로 늘리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일을 시작했어야 되는 건데 시작을 하지 않는 거죠. 증설을 안 하고 1차 아파트가 입주하는 시점인 2014년도에 그때 부랴부랴 공사를 이제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12,000톤 규모의 하수 처리장 용량에는 우리가 북문에서 내려오는 온천수, 그다음에 오폐수, 주민들의 생활용수, 거다가 무동가, 관계지구 아파트에서 내려오는 생활하수 이런 게 모이다 보니까 넘치는 거죠. 즉 기반 시설을 해놓지 않고 하다 보니까 지금 이 사태가 온 겁니다. 지금 하수 처리장 공사가 입주와 동시에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이게 왜 아파트 공사할 때 같이 시작을 못한 건가요? 보통 이 하수 처리 부담은 이 택지 개발자가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 택지 개발자가 이 비용을 직접 창원시에 내서 창원시가 짓거나 아니면은 자기네가 직접 지어서 기부하거나 이런 형태로 돼야 되는데 창원시가 택지 개발 사업자에게 이 하수 처리 관련된 부담금을 전혀 부과하지 않았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예산이 들어오지 않았던 거예요. 법을 위반한 거죠. 하수처리장 증설 사업에 필요한 총 예산이 300억이었는데 대략적으로 개발 사업자가 부담해야 될 한 200억 정도가 들어오지 않으면서 예산에 착오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부랴부랴 창원시는 뒤늦게 만약에 저였다면 잘못할 수 있죠. 그럼 중간에라도 부담을 시켰어야 되는데 중간에도 개발 사업자에게 부담시키지 않고 국비 요청을 한번 해봅니다. 국비 요청을 했는데 환경부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이 부담금은 전액 개발 사업자가 부담해야 될 금액이기 때문에 국비에 지원할 수 없다. 이렇게 답변을 받는 거죠. 그 뒤늦게 창원시가 자체 예산으로 300억을 마련하는 과정에 굉장히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됐고 그래서 2011년에 공사가 들어가야 될 그 하수처리장 증설 사업이 2014년에나 시작될 수 있었던 거죠.
결론적으로 민간업자한테 돈도 부과 못하고 국비도 못 받고 창원시는 돈이 없고 이런 사태가 오기까지 이런 일들이 있었던 건데요. 그렇다면 방금 설명해 주신 것처럼 원인자 부담금, 창원시가 민간 사업자한테 받아야 했던 이 돈은 글쎄요, 단순한 행정착오로 볼 수 있을까요? 정말 북면 도시 개발 과정에서 원인자 부담금 징수하지 않는 것이 행정착오 때문일까요? 저는 거기 의심스럽습니다. 거기 어쨌든 창원시가 개발 부담금 부과하지 않았으면서 개발 사업자한테 200여억 원을 지금 이득을 준 것이죠. 네. 게다가 2011년 전후에서 강계 무동지구 건축 승인 협의하는 과정에서 하수 처리 양이나 처리 계획 등을 오배수 처리 대책 논의 없이 지금 건축 허가를 승인을 해줬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문제거든요. 네. 2014년 이후에는 또 건축 승인을 하면서 오폐수 처리 대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논의를 했다는 거예요. 뭔가 이상한 네. 냄새가 지금 납니다. 오폐수 오페스 냄새. 네, 냄새 나는 거예요. 혹시 여기에 특혜의 의혹이 없는지 저는 약간의 의심을 하게 됩니다. 오폐수보다 더 냄새가 나는 거예요. 예, 냄새가 좀 많이 납니다. 왜 2011년도에는 하지 않았다가 2014년도에 시작했을까? 다른 아파트 단지에 그렇죠. 승인할 때는 챙겼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러니까 계속적으로 당시의 행정부, 그러니까 2011년 박한수 시장 때에 특혜를 준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의혹이나 의심을 품는 것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우리 명명백백하게 밝혀내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또 행정착오였다면 이건 심각합니다. 네, 이것도 아니, 이 행정이라는 게 현 시점에서만 이게 다 결론이 나지는 게 아니잖아요. 다 이렇게 연결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북면 도시개발 과정에서 그 원인자 부담금을 징수하지 않은 게 시 행정착오라면 이거 경상도 말로 완전 머구리 행정이죠. 그러니까 이게 현재 시점에서 하수관로를 불법으로 설치해가지고 오폐수를 방류한 것도 물론 명백히 잘못이지만 좀 따져봐야 될 문제는 당초 원인은 이 오폐수 처리라든가 원인자 부담금 문제라든가 당시 기반 시설에 대한 대책 없이 도시개발 사업을 승인해준 그 전 시장의 책임도 크거든요. 이런 부분에서는 좀 안 시장이 조금 억울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 드는데 어쨌든 전현 시장 분들이 다 아니 네, 안시장이 책임 뭐가 있는 거죠. 억울해요. 2014년 입각하시고 바로 알으셨어요. 아니, 알았는데도 아니. 아무것도 안 하셨는데. 조금. 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아니. 애초에 이때 제대로 했더라면 이후에 연장선상에서 이렇게 불법으로까지 해야 될 이유가 발생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애초에 사실 가장 큰 문제는 제가 볼 때는 도시개발 사업을 추진할 때 오폐수 처리라든가 이런 기반 시설에 대한 대책을 병행해서 같이 마련하면서 원인자 부담금이라든가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이 행정착오면 완전히 그 머구리죠. 그러니까 첫 경상도 말로. 번째는 그러니까 그 당시 행정부에 이때부터가 문제가 있었던 당연하죠. 거예요. 박한수 시장 행정부가 첫 번째 문제인 거죠. 그때 왜냐하면 건설계획 승인할 때 그런 부분도 명백히 하지 않았는지. 두 번째는 2013년 때 시정 질문도 했고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현재 안상수 시장 행정부에서는 이걸 분명히 처리할 수 있었던 거고. 세 번째는 이걸 알고도 무단 방류를 했기 때문에 이건 명백한 불법이고요. 우리가 통상 행정착오라고 이야기할 때는 적시에 뭔가 했어야 될 행위를 안 했을 때는 행정착오예요. 그런데 그 행정착오가 있었으면 알았을 때 바로 그 시정을 했으면 앞에 행위가 행정착오죠. 그런데 이것은 행정착오라고 하기에는 이후에 행위, 그 창원시에서 한 행위를 보면 이미 앞에 잘못됨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시정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행정착오가 아니죠. 아니라는 반증이죠. 의도가 있었다는 반증이죠. 이후에 어떻게 했냐면 오히려 또 다른 불법을 저지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것은 행정착오라고 대충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아까 안상수 시장님 억울하다고 얘기하셨는데 뭐가 억울합니까? 아니 앞에 전임 시장이 잘못하신 거 있을 수 있어요. 네. 누구나 사람 잘못할 수 있죠. 그러면 후임 시장의 책무는 뭐냐면 앞에 했던 잘못된 행정착오를 발견한 즉시 그걸 수정하는 것이 또 그의 책무입니다. 그걸 그 생각까지 내가 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억울하다. 그것은 행정 수반의 대표로서 그 짱으로서 할 얘기가 아닌 거죠. 도민으로서 200억이 너무 아깝습니다. 사실 이 200억이라는 돈을 가지고 복지 예산을 쓰거나 교육 예산을 쓰면 엄청나게 좋은 일을 할 수 있는데 이 행정착오라고 칩시다. 이거 하나를 통해서 200억을 지금 받아야 되는데 못 받는데 이게 너무 아쉬운 거죠, 저는. 이렇게 문제가 불거지자 창원시도 대책을 내놨습니다. 한편 살펴볼까요? 즉각 하수 처리 계획을 내놓았는데요. 네.
하수처리 용량 이제 증설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는 것인데요. 진해 지역에는 지금 진해 구민들이 좀 상당히 반발을 했었어요. 성주 수원지에 이제 물을 공급하겠다는 그런 방안을 내놓았고요. 또 이제 관련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또 징계 조치를 내렸죠. 네. 하수 처리장 증설 1차 공사가 준공이 내년 4월입니다. 네. 6개월 남아 있습니다. 네. 국내지책으로 이제 인근의 대산 하수 처리장을 이제 오폐수를 옮겨서 처리하겠다. 지금 이렇게 했거든요. 이제 최근에 마무리가 되어서 지금 그쪽으로 대산 하수 처리장으로 옮겨서 지금 처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루 처리 용량이 200톤 정도입니다. 문제가 대산 하수 처리장 용량이 여전히 내년 4월달, 9월달까지는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오폐수를 줄이도록 주민들께 협조를 구하겠다고 하는데 아니 사업자에게 오폐수를 줄이라는 얘기는 사업의 양을 줄이라는 건데 그러면 발생되는 영업이익 그렇지, 손실은 창원시가 부담해 줄 건가요?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면 나머지는 전부 다 주민들이 집에서 사용하는 생활 폐수인데 오폐수인데 생활 오폐수가 일정 정도 들어가는 양이 있는데 화장실에 안 갈 수도 없고 샤워를 두 번 갈 거 한 번으로 줄이고. 그럼 어떻게 참습니까? 샤워를 안 할 수도 없고 빨래를 안 할 수도 없고 참 황당한 일입니다. 이거 완전 이거 뒷북 행정이죠. 예, 정말로 원인에 맞는 그 근본 대책이 필요한데 대책이 없는 게 정말 문제다 생각이 들고요. 아마 이런 대책이 있었으면 불법으로 관로를 묻지 않았겠죠. 그런데 이 사태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창원시에 관한 얘기만 하고 있는데 뭐 낙동강 환경유역청이라든지 또 이 방류된 물이 농수로를 따라서 흘렀다고 하던데 농어촌 공사도 관련이 있을 것 같고요. 그럼 이 기관들은 그동안 몰랐다고 볼 수 있을까요? 심지어 인근 주민들이 농어촌 공사에다 민원을 제기했죠. 악취가 너무 심하다. 그리고 물고기가 떼죽음을 당했다. 한번 나와서 점검을 해다오 했지만 농어촌 공사는 현장에도 가보지 않고요. 이 민원을 그대로 창원시에다가 그냥 이관을 시킵니다. 예. 더해서 우리가 이제 택지 개발을 하거나 대규모 단지를 조성할 때는 환경 영향 평가를 합니다. 이것을 통상 이 낙동강 유역 환경청에서 같이 업무 협의를 하죠. 업무 협의하면서 지금 어떻게 했냐면은 하수 처리장을 3배 증설해라. 그리고 그것을 이 진행되는 상황을 계속 주기적으로 보고해라. 이런 조건하에 이 북면 신도시를 허가를 해줍니다. 근데 이후에 7년 동안 단 한 번도 보고되지 않았고 이 하수 처리장이 증설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낙동강 환경청은 전혀 이 내용을 몰랐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도대체 이 관리 감독 기관이 창원시뿐만 아니라 이 농어촌 공사 그리고 낙동강 환경청까지 다 무엇을 했는지 정말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 네. 참 앞으로 이 사태는 어떻게 수습을 해야 될까요? 이 법적인 원칙을 어긴 행정이 어마어마하게 주민들에게 피해를 준 대표적인 사건으로 기록이 될 거고요. 이번 사건은 환경 훼손도 말할 것도 없지만 이 행정에 대한 정말 신뢰의 아주 끝없는 추락입니다. 관련된 기관이 무려 3개입니다. 창원시청, 그리고 농어촌 공사, 그리고 낙동강 유역 환경청까지 도대체 시스템은 있는데 시스템이 작동이 안 되니 정말 일을 어찌해야 될지 암담합니다. 이 주무부서 건축가에서 허가가 들어오면 이 공문을 하수 처리 시설을 하는 가에다가 의뢰를 합니다. 근데 이 의뢰를 했는지 안 했는지 이게 지금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의뢰를 안 했다면 직무유기입니다, 분명히. 네. 처리를 해서 거기에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지금 볼 때는 창원시에서는 어떻게 뾰족한 방법이 없어요.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내년 4월, 9월에 준공될 각각 6,000톤씩 12,000톤인데 빨리 준공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참 창원시가 그동안 낙동강에 몰래 버린 건 오폐수뿐일까요? 오폐수보다 더 시커먼 양심까지 함께 버렸습니다. 한 번 오염된 환경은 되돌리기 힘듭니다. 행정에 등을 돌린 시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원시가 앞으로 환경과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어떻게 대책을 세워나가는지 감시자들이 끝까지 주시하겠습니다.